사용한다. 휘장으로 공간을 구분짓고 그 안쪽엔 평상을 놓는다. 평상엔 기둥을 세워 역시 휘장을 두르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맞이하거나 잠을 잔다. 그리고 한쪽 벽엔 쪽구들을 설치해 난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봤던 이 덕흥리 고분의 널방에 있는 벽화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서 이 막대기를 쓰러뜨리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 사람은 이 관역을 이미 지났는지 몸을 한껏 뒤로 돌려서 이 활을 당기고 있고, 또 이 5개의 관역 가운데에서 이 저쪽에 있는 이미 이 2개의 표적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재 활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마 적중시킨 거겠죠. 그리고 이 위에 이 붓대를 쥐고 이 무언가 적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기록자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 2 사람은 아마도 심판관일 겁니다. 자, 저쪽에 한켠에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쪽 뜰 안에서 마사히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덤의 주인은 마사히라고 하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여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이 밖에도 벽화에 나타난 이 고구려의 놀이 문화는 아주 풍성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덕흥리 고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안남도 강서군. 이곳 수산리 고분 역시 5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부는 널길과 하나의 널방으로 된 단순한 구조다. 널방 입구엔 문지기가 그려져 있다. 눈을 부릅뜨고 손엔 창을 들었다. 험상궂은 모습이 무덤을 지키기엔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곳 벽화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외출 장면이다. 시종을 거느리고 나들이에 나선 귀족이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것은 놀랍게도 서커스다. 함께 따라온 시종들도 흥미진진한 표정이다. 한 제주꾼은 나무다리로 춤을 춘다. 또 다른 제주꾼은 여러 개의 막대기와 공을 엇바꿔 던진다. 이런 서커스 구경이 당시 여가 생활의 하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제주라고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날에 이제 서커스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죠. 그런데 이 교회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주 장면은 보통 여러 가지 문화 요소가 혼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 제주 장면도 자세히 보면 그 기원이 중앙아시아나 이란 쪽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규례 양상을 알아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쪽 벽에 있는 행렬도에선 악기가 보인다. 2 사람이 어깨에 메고 있는 큰 북, 기다란 뿔나팔도 있다. 고구려의 악기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분 벽화에 나타난 악기만도 38종에 달한다. 악기는 자체 개발한 것도 있지만 교역의 산물이기도 하다. 비파 모양의 완함이 대표적이다. 이 완함이라는 악기는 원래 그 기원은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중앙아시아의 그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가면 그 악기와 똑같은 형상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서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동쪽으로는 고구려까지 전파됐던 것이죠. 고구려 사람들은 춤도 즐겼다. 무용총의 춤 그림을 보면 지휘자인 영무를 비롯해 춤꾼과 가수가 등장한다. 고구려 춤의 명성은 대단했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한 편의 시를 남기기도 했다. 깃털 모양 금장식 절풍모를 쓰고
흰색 무용신을 신고 망설이다가 어느새 팔을 저으며 훨훨 춤을 추어 새처럼 날에 펼치고 요동해서 날아왔도다. 벽화에 나타난 춤 동작을 기초로 해서 이해주 교수는 고구려 춤을 연구했다. 그가 복원시킨 고구려 춤은 이렇다. 우리의 전통적인 춤사위와 흡사하다. 무덤에 5사람 춤을 보면은 거기에 그 우리 춤의 원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팔을 들고 한 발을 이렇게 진중하게 내딛었는데 바로 그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자세인 춤 사이의 구도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손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무술인 수박은 남자들의 놀이다. 씨름도 벽화에 곧잘 등장한다. 주로 힘겨루기를 하며 여가를 보냈던 것이다. 이 밖에도 도둑잡기 놀이, 말 길들이기 놀이, 칼놀이가 있다. 즐기면서 또한 힘을 기르는 것이다. 남자들이 가장 즐겼던 건 사냥이다. 호방한 기마인의 생동감이 넘쳐난다. 이런 사냥 역시 평상시에 힘을 기르는 일종의 군사훈련이다. 고구려는 성립 시기 자체부터 멸망할 때까지 결국 중국 한족과의 싸움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초기 년간에는 중국 한족 세력이 세운 식민지 세력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주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상무정신을 배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구려는 초급 교육기관인 경당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활쏘기를 가르쳤다. 활쏘기는 사냥을 통해 연마되고 군사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500년) 전 그때 이미 고구려에 이렇듯 아슬아슬한 묘기의 서커스가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벽화는 이 밖에도 기록엔 없는 많은 정보를 알려주곤 합니다. 이 서커스를 관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당시 귀족들은 외출할 때 아주 큰 이 양산을 썩는데 이 양산은 이 대가 굽은 이 박쥐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에 나선 이 귀족 남자는 이 누런색의 이 기다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엔 검은색의 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그 뒤에서 이 양산을 받쳐든 이 시종은 이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평범한 저고리와 바지 차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귀족 여자는 이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고리에 이 깃과 돌연, 또 이 소매 끝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져 있고 치마는 오색의 색동치마입니다. 대단히 화려하죠. 이 그림만 봐도 고구려의 패션이 아주 다양하고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테마는 고구려의 복식으로 잡아볼까요? 인물 풍속도가